당신은 아마도 자신의 인생이 재능이나 운, 혹은 태어난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 충격적으로 들릴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재능은 훈련되지 않으면 실현되지 못한 약속일 뿐이고, 운은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저 바람일 뿐입니다. 나는 뛰어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까?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헨리 포드는 미치광이라고 불렸고, 에디슨은 1000번이 넘는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큰 꿈입니까? 아니면 모두가 당신을 비웃을 때에도 그것을 지탱하는 훈련된 규율입니까? 내가 규율은 꿈과 행동을 잇는 달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값싼 은유가 아니라 오랜 세월의 연구와 수많은 남녀들과의 만남을 통해 관찰한 결론입니다. 나는 규율이 의지가 사라질 때 밀어주는 조용한 에너지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장식이 아니라 진단이었습니다. 나는 아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전설이 아니라 나의 경험으로. 내 연구 과정에서 만난 한 젊고 총명한 사람은 머릿속 가득 계획과 미래에 대한 뜨거운 말, 노트 가득한 스케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행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많은 이들보다 더 나은 논리를 가지고 있었고, 재능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여전히 같은 좌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은 너무 자주 반복되어서 더 이상 우연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규율 없는 아이디어는 후회로 변한다는 사실을 나는 배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반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과학은 이를 확인해 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작은 일상적 행동을 새로 도입했을 때 그것이 자동화되기까지 걸린 중간값은 약 66일이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오래 걸렸습니다. 다시 말해, 규율은 단 한 번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인내심 있는 계획된 반복으로 길러집니다. 규율의 뿌리는 자기 통제에 있습니다. 장기 연구는 어린 시절의 자기 통제가 성인기의 건강, 재정 상태, 정서적 안정성을 예측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관찰 가능한 결과의 경사도입니다. 자기 통제가 강한 사람들은 일상을 만들고, 저축하며, 공부하고, 프로젝트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의 유혹을 이겨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전적인 연구 하나는 또한 높은 수준의 자기 통제가 더 나은 성적, 더 안정된 관계, 더 적은 문제 행동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훈련하는 규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이는 행동의 배당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왜 재능만으로는 부족하고 규율적인 연습이 없는 사람들은 끈질기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뒤처지는지 설명합니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시간이 없어. 가족도 있고, 일도 있고, 청구서도 있다. 어떻게 규율을 내 하루 속에 끼워 넣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가장 흔하면서도 정당한 이의제기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점은 규율이 내일의 대단한 업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일관성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4시간 공부하겠다고 약속하고 실패하기보다는 매일 20분에서 30분을 정하고 반드시 지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단순한 행동 하나를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20분 읽기, 작은 금액 저축하기, 25분 집중해서 일하기. 방해 요소를 줄이십시오. 전화기를 꺼두고 옆에 노트를 두십시오. 그리고 실행하십시오. 반복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자율성을 만듭니다. 돈에 대한 당신의 두려움, 나는 저축할 줄 몰라. 항상 너무 많이 써버려. 나는 재정적 안전망 없이 태어나서 은 현실적이며 당신의 행복에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재정적 걱정은 불안을 키우고 의사 결정 능력을 해치며 두려움이 지배하면 정신 에너지가 당장의 생존에 빨려 들어가고 장기 계획은 미루어져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율에는 작은 재정적 습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월급날 자동 저축 이체, 명확한 범주가 있는 단순한 예산, 그리고 매주 한 번의 기록. 이러한 반복은 불안을 줄이고 당신을 통제의 자리에 두어줍니다. 내가 늘 관찰해온 바에 따르면 이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영감이 사라졌을 때에도 버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이번 주 안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단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명확한 목표를 하나 적으십시오. 부자가 되겠다가 아니라 12달 안에 유로로 일정 금액을 비축하겠다. 더 교양 있게 되겠다가 아니라 하루에 20분 동안 어떤 주제에 대해 읽겠다. 명확성은 규율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그것을 작은 습관으로 쪼개십시오. 하루 20분에서 30분, 25분씩 3번의 포모도로, 매달 월급의 3%에서 5%를 자동 저축, 콘텐츠 제작자라면 일주일에 1개의 영상 올리기. 작은 목표가 관성을 이깁니다. 셋째, 환경을 설계하십시오. 돈은 손이 닿지 않게 두고, 자동 이체, 일하는 동안 휴대폰은 다른 방에 두고, 자료는 준비해 두십시오. 책, 노트. 환경이 당신을 돕게 하십시오. 넷째, 기록과 책임을 활용하십시오. 하루가 끝나면 했다 이 못했다를 체크하는 단순한 노트를 쓰고 세 사람에게 당신이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리십시오. 사회적 압력과 기록은 실행력을 몇 배로 늘려줍니다. 주의할 점은 거대한 약속은 깨졌을 때 죄책감을 낳고 작은 약속은 지켜졌을 때 신뢰를 쌓는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약속 하나하나가 의지를 강화합니다. 바로 이렇게 규율은 실질적인 자존감과 추진력을 쌓아갑니다. 어쩌면 당신은 늦게 시작하는 것, 이 장애물이라고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논리로 위장한 두려움입니다. 역사적 사례들, 내가 연구한 이야기들이 보여주듯 나이가 아니라 끈질김이 핵심입니다. 끊임없는 학습에 규율 있는 태도가 누구든 다시 따라잡고 새로운 우위를 만들어줍니다. 첫걸음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반복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을 제안합니다. 석 달, 즉 90일의 목표를 하나 정하고 매일 20분에서 30분의 일과를 세우십시오. 매주 말에는 15분 동안 그 주의 진전을 점검하십시오.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 무엇이 없었는지. 이는 당신의 행동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습관 형성은 즉각적이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최소한 66일은 계획하십시오. 그 시간이 지나야 자동화가 시작됩니다. 일주일 만의 기적에 속지 마십시오. 그냥 시작하십시오. 작게 시작하고 꾸준히 이어가며 조정하라. 이미 여러 번 시도했다가 포기한 경험 때문에 실패가 두렵다면 인류의 역사는 수많은 새로운 출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 자신의 단순한 관찰은 이렇다. 실패를 판결이 아니라 자료로 삼아 다시 규율 있게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카리스마도 아니고 운도 아니다. 그것은 과정에 대한 헌신이다. 결심과 변화에 관한 통계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 몇 주 안에 물러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반복 계획이 비밀스러운 무기다. 이 부분을 나와 함께 마무리해보자. 지금 당장 내일 반드시 예외 없이 20분에서 30분 동안 실행할 단 하나의 행동을 선택하라. 공책에 이렇게 적으라. 첫째 날에 완료. 반복하라. 의지가 약해질 때 기억하라. 규율은 내가 상상한 것과 내가 실현하는 것 사이의 달이다.
이 다리를 세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오늘이다. 원한다면 나는 이미 실천 과제를 준비해 두었다. 30일에서 66일 후 이달 말에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말이다. 내가 지금 구체적인 지침과 하루 기록 예시를 써주길 원하는가? 나는 한때 내가 성취했다고 여겼던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 소유물, 견고해 보였던 돈,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일상의 편안함까지 거대한 위기가 닥치고 모든 확신이 무너졌을 때였다. 나는 수치심과 분노, 발밑이 갈라지는 듯한 아찔함을 느꼈다. 울기도 했고 동시에 내 인생의 나머지를 바꿔버린 결정을 내렸다. 그 좌절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심이었다. 대신 나는 모든 고통을 하나의 지침 문서처럼 다뤘다.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떤 결정이 흐름을 놓쳤는가? 어떤 습관이 나를 배신했는가? 그때 탄생한 것이 나를 다시 세워준 규율이었다. 벽돌 하나하나를 쌓듯이 최소한의 습관을 반복해 결국 힘이 되게 하는 실천적 규율이었다. 만약 내가 바닥까지 떨어져 본 적이 있다면 그 감각을 안다. 두려움이 목을 조이고 머리는 흐려진다. 그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다. 과학이 그것을 증명한다. 경제적 압박은 인지 능력을 소모한다. 돈에 대한 걱정이 문제 해결과 계획에 쓰였던 정신적 자원을 잠식한다. 다시 말해, 돈 때문에 괴로울수록 사고력이 떨어진다. 연구에 따르면 빈곤과 경제적 걱정은 인지적 부담을 높이고 복잡한 과제 수행 능력을 낮춘다. 그래서 위기의 한가운데서 잘못된 자산을 팔고 미래를 파괴하는 즉각적인 해결책을 선택하는 성급한 결정이 흔히 일어나며 예측 가능하다. 게다가 재정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은 돈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가장 큰 불안의 원인임을 보여준다. 그 압박은 수면을 빼앗고 관계를 해치며 판단의 명료성을 흐린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우회하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인간적 메커니즘이다. 어떻게 지불하지? 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면 창의성과 끈기를 버리게 된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적용된 규율은 사소한 결정을 줄여 정신적 공간을 해방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폭풍 속에서 어떻게 규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첫째, 피를 멈추어야 한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즉시 목록화하라. 불필요한 것을 취소하라. 채권자들과 기한을 협상하라.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내가 요청하면 선택지를 제시한다. 내가 했던 대로 하라. 반사적인 태도를 작은 보호 습관으로 바꾸라. 최소한의 자동이체를 설정하라. 일주일에 단 10유로라도 상관없다. 저축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다. 가능한 한 자동화하라. 이렇게 하면 매일의 결점을 줄이고 진짜 문제를 위해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 결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전략적 규율이다. 둘째, 짧은 주기로 재건하라. 30일에서 90일 동안의 계획을 세우라.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포함해야 한다. 30일 안에 지출을 15% 줄인다. 90일 동안 하루 20분씩 판매 가능한 기술을 익힌다. 30일 안에 특정 횟수의 면접 기회를 얻는다. 각 목표를 지키기 쉬운 하루 단위의 작은 과업으로 쪼개라. 하루 20분에서 30분 집중된 작업은 반복되면 산을 움직인다. 반복은 불안을 습관으로, 습관을 자신감으로 바꾼다. 자신에게 물어보라. 오늘 내가 피곤해도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단순한 행동은 무엇인가? 해냈는가? 완료라고 표시하라. 반복하라. 셋째, 의식을 통해 마음을 보호하라. 하루를 5분 호흡으로 시작하라. 필수 과제 하나를 적어라. 유익한 내용을 한쪽 읽어라. 이 짧은 의식들이 공포에 맞서는 방패를 만든다.
내 경험상 규율은 단순한 외적 통제가 아니다. 충동적 결정을 막아주는 내적 요새다. 감정이 치솟을 때 의식으로 돌아가라. 숨을 고르고 선택지를 글로 적고 가장 보수적인 것을 고르고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실행하라. 즉시 밟을 수 있는 한 걸음 말이다. 넷째, 꾸준함의 힘을 상기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사용하라. 에이브러햄 링컨을 떠올려보라. 선거 패배, 파산, 가차없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는 끈기와 끊임없는 학습을 도구로 삼아 일어섰다. 그는 실패를 교훈으로 바꾸었고 결국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국가를 이끌었다. 링컨이 할 수 있었다면 왜 너는 못하겠는가? 다섯째, 실패한 사람들을 관찰하여 예측 가능한 실수를 피하라. 우리는 재정적 한계를 지키지 못해 심각한 대가를 치른 유명인들과 공적 인물들을 보았다. 큰 재산을 벌고도 과도한 소비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세상이 변할 때 생활 습관을 조정하지 못한 사람들 말이다. 잘 알려진 사례는 MC 해머다. 그는 수백만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지출과 구조 때문에 1990년대에 파산 신청을 했다. 이는 소득이 규율 없이 존재하면 버디 된다는 냉혹한 교훈이다. 여기서 배워라. 현실이 너를 바꾸기 전에 내 삶의 방식을 새로운 현실에 맞추어라. 이제 나는 실질적으로 말하겠다. 내가 내 옆에 서서 오늘 당장 점검할 수 있는 항목들을 규율 있게 나열하는 것처럼 즉각적 행동, 72시간 모든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라. 불필요한 자동 결제를 취소하라. 3번 전화를 걸어라. 더 큰 채권자들과 상환 기한이나 분할 납부를 협상하고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지출 2가지를 제거하라. 일상 루틴 30일에서 90일 하루에 20분에서 30분 동안 학습이나 직업적 탐색을 하고 매일 밤 10분 동안 재정 흐름을 점검하며 주당 3번 90분짜리 시간을 확보해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는 깊이 있는 일에 집중하라. 정신적 의식, 아침에는 5분간 호흡과 하루의 우선순위 1가지, 밤에는 5분간 기록하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엇을 바로잡았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재정 재건, 90일 작은 금액이라도 모아 한두 주 지출에 해당하는 비상자금을 만들고 점차 한 달치로 확대하라. 이 저축을 자동화하라. 책임의식,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고 주간 단위로 전화로 실행점검 모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규율이 꼽힌다. 전에 시도했다가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포기하고 싶는 유혹이 온다면 기억하라. 규율은 근육과 같아 훈련과 인내와 조정이 필요하다. 연구는 작은 일상 습관의 단순한 실행이 시간이 흐르며 정신적 자원을 해방시키고 압박의 순간에 충동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줄여준다고 보여준다.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리지 말라의 습관을 쌓으면 행동이 이미 당신의 일부가 되었을 때 영감은 찾아온다. 마지막으로 내가 제안하는 도전은 장난이 아니라 도구로서 30일 동안 3가지 불가침 규칙에 헌신하는 것이다. 첫째, 하루 20분의 집중 행동, 탐색, 학습, 수입 창출. 둘째, 하루 재정 기록, 들어온 것, 나간 것, 결정에 대한 정신적 잔고. 셋째, 주당 15분간 책임 있는 사람과의 대화로 실행을 점검하는 것. 이 규칙들을 30일 동안 지켜낸다면 즉각적인 재정 혼란을 줄였을 뿐 아니라 넘어짐을 도약대로 바꾸는 규율을 훈련하게 될 것이다. 나 또한 이런 루틴으로 나 자신을 다시 세웠다. 그리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폭풍은 여전히 거세지만 첫 달을 지나면 당신은 이미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먼지가 가라앉으면 남는 것은 단지 물질적으로 재건한 것이 아니라 규율이 당신의 동맹이 되었다는 확신이다. 두려움은 더 이상 당신의 선택을 지배하지 않고 이제 당신이 자신의 삶을 지배한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라. 모든 것이 반대인 듯 보일지라도 오늘 당신이 할 첫 번째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그것을 하라. 내일 다시 하라. 그리고 계속하라. 규율이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날마다 다시 건설로 돌아가는 것.
그리하여 성취가 태어날 때까지 내가 열정과 규율이 함께하면 탁월함을 낳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낭만적인 수사가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비범해지는지 평생 탐구한 실제적 관찰이다. 의무로 시도하는 것과 헌신으로 사는 것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다. 열정에서 태어난 규율은 노력의 무게를 잃고 리듬을 얻는다. 나는 한 작곡가를 또렷하게 기억한다. 그는 청력을 잃어 침묵이 강요된 가운데서도 가장 숭고한 작품들을 창조했다. 베토벤은 열정이 저항을 창조로 바꾸는 살아있는 증거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시가 아니라 지도다. 당신이 묻는다. 하지만 내가 열정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지? 이것은 가장 흔하면서도 정당한 반론이다. 먼저 자신에게 물어라. 박수갈채가 없어도 할 일은 무엇인가? 보수가 없어도 계속할 일은 무엇인가? 그 대답 속에는 진짜 열정의 단서가 숨어 있다. 이제 분명히 답하겠다. 열정은 즉각 소득과 동의어가 아니다. 그것은 시장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대가를 지불할 때까지 날마다 규율을 적용하게 해주는 연료다. 장기적 목표를 위한 끈기와 열정에 오늘날 흔히 그리디라 불리는 것에 관한 연구는 이 조합이 단순한 재능을 넘어 일관되게 성공을 설명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목적에 의해 이끄는 반복이다. 그러나 모든 열정이 건강하거나 생산적인 것은 아니다. 과학은 당신의 삶과 조화를 이루고 정체성을 북돋는 조화로운 열정과 균형과 안녕을 해치는 집착적 열정을 구분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좋아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의 열정은 숨쉬고 배우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해야 한다. 기쁨이 감옥으로 변하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함정이다. 이를 정직하게 살펴보라. 당신의 열정은 삶을 강화하는가 아니면 소모하는가? 그 대답이 당신이 쌓을 규율이 가볍고 오래갈지, 무겁고 자기 파괴적일지를 결정한다. 이제 나를 기쁨으로 채우고 규율 있는 열정의 변혁적 효과를 증명한 실용적이고도 개인적인 진실을 이야기하겠다. 내가 성공의 비밀을 이해하려는 사명을 시작했을 때 그것은 허영심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타오르는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나는 수년 동안 수백 명의 성공한 남녀를 인터뷰하고 연구했다. 그것은 거리에서의 작업이었고 손에 노트를 들고 긴 아침과 짧은 밤을 보내는 일이었다. 거기엔 지속적인 화려함은 없었고 매일 나를 다시 일로 이끄는 내적 충동이 있었다. 새벽에 일어나 인터뷰하고 필사하고 성찰하는 이 규율은 성공의 보편적 법칙을 발견하려는 열정에서 태어났다. 학습의 기쁨은 희생을 가볍게 만들었고 축적된 실행과 습관의 모음은 훗날 내가 공유한 아이디어로 변모했다. 그것은 깊은 기쁨과 목적의 감각이었다. 열정과 규율이 정렬될 때 결과뿐 아니라 의미도 만들어진다는 증거였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적용하려면? 첫째, 당신이 사랑하는 것과 시장이 가치를 두는 것의 교차점을 찾으라. 열정이 시험받을 수 있는 지점이다.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지 말라. 빠르고 저렴하게, 그리고 규율 있게 시험하라.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하루 500단어를 쓰고 매주 한 편을 발표하라. 음악을 좋아한다면 하루 10분간 작곡하고 매주 짧은 곡을 녹음하라. 가르치는 것이 당신의 열정이라면 5분짜리 마이크로 수업을 만들어 꾸준히 게시하라. 여기서 규율은 분명하다. 최소한의 일상 루틴과 정기적인 공개 발표가 곧 기하급수적인 학습과 실제적 피드백으로 이어진다. 둘째, 측정 가능한 목표가 있는 단기 계획을 세우라. 예를 들어 90일 동안 목표는 3가지 제품이나 서비스 시험과 1가지 확인된 수입원. 이것을 매일 20분에서 30분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작은 과업으로 나누고 일요일마다 30분 동안 주간 검토를 하라. 그러면 열정은 하나의 프로젝트로 변하고 오직 위대한 행동만이 중요하다는 환상은 사라진다. 습관 형성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과정이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행동의 자동화는 평균적으로 약 66일 후에 안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 초기의 열정이 식은 뒤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라. 셋째, 단순한 규칙으로 에너지를 보호하라. 방해 없는 집중 작업 시간,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제한, 가장 중요한 과제에 가까워지도록 돕는 아침 의식. 열정은 방법의 필요성을 없애지 않는다. 오히려 지속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억하라. 규율은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쌓아가는 단계를 건너뛰지 않는 것이다. 의도적인 연습, 비판적인 검토, 필요할 때의 방향 수정이 모두 포함된다. 넷째, 지혜롭게 수익화하라. 작고 판매 가능한 제안으로 시작하라. 온라인 워크숍, 짧은 상담, 라이선스를 취득한 음악 작품, 전자책. 창작에는 규율을, 검증에는 시장을 활용하라. 모든 것을 무기한 무료로 내놓지 말고 작은 유용성을 금전적 가치로 바꾸고 그 수익을 다시 내 작업 향상에 재투자하라. 장기적으로 작은 정기적 거래들의 합은 안정성을 만들어내며 바로 그곳에서 열정이 지속 가능한 직업으로 변할 수 있다. 다섯째, 정서적 안녕을 돌보라. 돈은 삶의 평가를 개선하지만 일상 속 모든 감정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연구에 따르면 더 높은 소득은 삶 전체에 대한 평가를 높이지만 일상적 행복에 대한 영향은 한계가 이는 곧 열정을 따르는 것이 내일의 정서적 질에 기여한다는 의미이며 단순한 숫자만으로는 이를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단순히 은행 잔고가 아니라 내 일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일을 추구하라. 이제 내가 제안하는 하나의 훈련은 열정을 규율로 바꾸는 것이다. 30일 동안 매일 내 열정과 관련된 작은 무언가를 만들어라의 한 문장, 하나의 스케치, 한 부분, 짧은 음성 녹음.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무언가를 공개하라. 노출은 피드백과 기회를 만들어낸다. 짧은 기록을 유지하라. 사용한 시간, 얻은 반응, 배운 교훈. 30일이 끝나면 검토하고 다음 60일 동안 확장할 하나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라. 90일 동안 규율을 지켰다면 열정에서 수입으로의 진짜 단계를 밟은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쌓은 것이다. 단호하게 반복하겠다. 열정 없는 규율은 영혼 없는 노력이고 규율 없는 열정은 금방 사라지는 불꽃이다. 둘을 합쳐야 리듬과 기쁨과 발전이 생긴다. 그래서 진심으로 묻는다. 지금 내 영혼을 울리는 것은 무엇인가? 20분에서 30분 동안 당장 보상이 없더라도 오늘 확실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그것을 하라. 그리고 내일 다시 돌아와 또 하라. 탁월함은 헌신과 습관이 만나는 곳에서 탄생한다. 내가 행동 속의 규율을 말할 때 그것은 시간이 흐르며 너를 넘어 살아남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작은 반복적 결정들을 의미한다. 영양, 자취,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며 기억하는 이름. 나는 그것을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했다. 앤드루 카네기가 나에게 한 가지 임무를 맡겼던 날을 나는 또렷이 기억한다. 그것은 호의가 아니라 책임이었다. 거대한 재산을 세우고 오래 남는 흔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된 원칙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출연해라는 것. 그 순간 나는 내 개인적 야망을 넘어서는 사명의 무게를 느꼈다. 그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 될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받아들였고 호기심을 유산으로 바꾸는 규율의 과정을 시작했다. 각 인터뷰, 각 기록, 그 방법의 반복은 사실상 카네기가 키우고 싶어 했던 유산의 벽돌이었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내 안에 쌓아가고 있었다. 그 경험은 나에게 단순하면서도 엄격한 진리를 가르쳤다. 유산은 위대한 한 번의 행동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쌓이고 겹쳐지는 작고 지속적인 행동들에서 태어난다. 어쩌면 너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유산은 억만장자나 권력자가 가지는 것이라고. 그러나 나는 반박한다. 유산은 내가 반복해 온 선택들의 합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내일 어떤 기억을 남기고 싶은가? 누구에게 본보기가 되고 싶은가? 이 질문들은 작은 결정을 빚는다. 어디에 시간을 쓸지, 누구에게 무언가를 가르칠지, 내일을 위해 오늘 어떤 저축을 시작할지. 규율은 이 의미에서 기억의 건축이다.
단지 금고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품을 빚고 세대를 영향하며 자원을 기여로 바꾸기 위해서다. 그리고 행동이 일관되게 이어지면 다른 이들이 그것을 모방하기 시작한다. 제자들, 자녀들, 동료들. 그러면 그 효과는 배가 된다. 내 두려움은 종종 이렇게 속삭인다. 그럴 시간도, 재능도, 돈도 없다고. 나 역시 시작할 때 그런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진리는 이렇다. 최소 조건은 언제나 규율이지 완벽함이 아니다. 내 하루의 1%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데 쓰기 시작하라. 짧은 가르침, 실용적인 조언, 본보기가 되는 작은 프로젝트. 1%가 습관이 되면 1%는 정체성이 된다. 이것이 내가 연구를 통해 목격한 바이다. 매일 몇 분을 기여, 가르침, 자원 정리에 바친 사람들이 결국 오래 남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오래 남는 영향력은 유산으로 바뀐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적용을 보자. 왜냐하면 실질적인 단계 없이 유산을 논하는 것은 공허한 말이기 때문이다. 재정적으로 내 수입의 작은 비율을 유산 기금에 자동으로 저축하라. 빠듯하다면 1에서 3%로 시작하라. 안정이 오면 늘려라. 이것은 단순한 상징적 기부가 아니다. 그것은 뇌를 훈련하는 것이다. 즉각적인 소비보다 지속을 우선하도록 내 삶을 조건화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매달 멘토링 일과를 정하라. 한 달에 1시간. 그러면 지식 전승이 이어진다. 기록적으로 한 달에 10분씩 배운 교훈을 녹음하라. 5년 뒤 그것은 내 가족과 제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록물이 될 것이다. 지적으로 매주 몇 줄이라도 글을 쓰라. 내가 배운 것들, 그 합은 누구도 당신의 후손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하나의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반복될 때 손에 잡히는 유산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함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산을 단순한 축적과 혼동하고 영향력을 과시와 혼동합니다. 나는 많은 거대한 재산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주인들이 제도보다 생활 방식을 우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구조와 의도가 없는 상속은 상속인들에게 문제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의 규율은 실질적인 계획을 포함합니다. 명확한 유언장, 가치에 대한 가족 모임, 후계자들을 위한 금융교육, 그리고 보존하고자 하는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오늘 당신이 쌓은 것은 내일 규칙과 교육의 부재로 인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규율은 또한 당신 뒤에 올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유산의 규율에는 도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당신의 영향력은 단순히 부가 아니라 행복을 확장해야 합니다. 마더 테레사와 봉사의 지도자들은 사랑의 규율을 적용할 때 세대를 가로질러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을 꾸준히 나누는 것은 종종 연결 없는 큰 수표보다 더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현대 심리학은 삶의 만족과 의미감이 주고 기여하는 행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유산의 규율은 사치가 아니라 공동의 행복을 위한 투자입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고 규율을 유산으로 번역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을 주고자 합니다. 첫째, 한 문장으로 당신의 유산 선언문을 정하세요. 나는 백슬래시 언더라인 백슬래시 언더라인 백슬래시 사인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적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이세요. 그것이 선택을 이끕니다. 둘째, 협상할 수 없는 3가지 행동을 고르세요. 첫째, 매주 20분의 멘토링이나 가르침. 둘째, 소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산기금에 기부. 셋째, 매달 10분 동안 배운 것을 영상이나 글로 기록하기. 셋째, 분기마다 이 진척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정하세요. 혼자이거나 2명의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와 함께 모여 평가하세요. 무엇이 성장했는가? 무엇이 정체되었는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넷째, 지속성을 공식화하세요. 기본 문서들, 유언장, 유산 지침, 필수 연락처와 비밀번호 목록을 준비하여 당신이 만든 것이 부주의로 사라지지 않게 하세요. 다섯째, 적어도 한 사람에게 당신이 하는 일을 가르치세요. 진정한 유산의 증거는 지식이 당신 없이도 이어질 때 나타납니다. 각각의 항목은 따로 보면 작지만 규율로 실행될 때는 세대를 넘어서는 영향의 구조를 만듭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또한 보호가 됩니다. 저축을 자동화하고 지침을 명확히 하는 것은 순간의 위기가 수십 년간 쌓아온 일을 무너뜨리지 않게 합니다. 내가 직접 겪은 일을 들려주겠습니다.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몇 해 전 연구를 마친 뒤 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도입했던 작은 공동체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30분의 모임, 지역 은퇴자들의 멘토링, 책을 구입하기 위한 작은 기금이 있었을 뿐입니다. 부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규율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만남,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 책임감이 그것이었습니다. 5년이 지나 한 청년이 교사가 되어 그 공동체로 돌아와 프로그램을 이끌고 확장했습니다. 아이들로 가득 찬 공동 도서관을 보았을 때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작은 규율의 습관이 살아있는 유산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변한 삶들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날 내가 느낀 감정은 겸손과 기쁨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생각이 다른 이들을 지탱하는 구조로 바뀐 것을 보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산에 적용된 규율의 덜 화려하지만 더 영원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구체적인 도전을 드립니다. 90일 동안 유산의 책을 작성하세요. 디지털이든 종이든 하나의 파일을 마련해 매일 10분 동안 다음을 기록하세요. 하나의 교훈, 하나의 기여 행위, 장기적인 재정적 결정 하나, 그리고 당신이 도왔던 사람 한 명의 이름. 매달 말에는 하나의 행동을 확대하세요. 더 많은 자동 기부, 더 많은 멘토링 시간, 더 많은 기록된 콘텐츠. 90일이 지나면 당신은 자신의 일관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기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불운과 돈의 사이클을 넘어 살아남을 수 있는 무언가를 세워가고 있다는 물질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존경하는 누군가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하고 피드백을 받으세요. 외부의 책임은 좋은 의도를 지속적인 규율로 바꿉니다. 나는 많은 전기들에서 관찰한 이 진술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척도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축적했는가가 아니라 그가 떠난 뒤에도 다른 이들을 위해 무엇을 계속해서 하는가입니다.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 자신을 훈련하세요. 사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를 위해 기억되도록 자신을 훈련하세요. 배운 것을 가르치기 위해 자신을 훈련하세요. 세상은 성공을 유산으로 바꾸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의 작은 행동에 대한 규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20년 후 누군가가 그 사람은 가치 있는 무언가를 남겼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유산의 책의 첫 번째 기록을 남기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내가 여기서 나눈 모든 이야기와 예시, 교훈을 관통하는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규율은 당신이 꿈꾸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 사이를 잇는 조용한 끈입니다. 당신의 비전이 얼마나 크든 이미 어떤 실패를 겪었든 상관없습니다. 아이디어를 성취로, 장애물을 디딤돌로 바꾸는 것은 바로 규율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화면에 다음 영상이 나타날 때 그것은 당신의 이해를 더욱 깊게 하고 지혜의 또 하나의 단계를 오르게 하며 지금보다 1% 더 나아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의 주의와 헌신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나는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며 이 성장의 여정을 함께 계속할 것입니다.